네, 오늘 최대 이슈는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철수 캠프가 단일화 협상 시작하자 하면은 그럽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아마 민주통합당도 잘 아셨을 텐데 오늘 협상 시작을 제안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책임감이라고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오늘로 이제 대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이미 여러 차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최대 정치 과제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부분을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선 50일을 앞두고 책임 있는 자세를 서로 보여줄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한 거죠. 예. 어쨌건 예상대로 안철수 캠프는 11월 10일에 이제 정책 발표회가 있고 그때까지는 그것이 우선이다. 네. 그 후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하실 겁니까? 아니, 다른 거는 다 유연하게 사고하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유독 이렇게 경직되게 그 캠프에서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정책을 지금까지 마련 안 하셨던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10일까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단일화를 논의하는 데서 여러 가지 서로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책 마련과 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11월 10일 날 발표하시고 그 전에 필요한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것이 왜 이게 충돌하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 못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정책 발표하시게 되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하고 정책 비전, 그다음에 정치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들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필요한 논의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책임감 부분에서 좀 국민들이 볼 때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국민들의 관심도 거기에 다 쏠리기 때문에 11월 10일 정책 발표가 사실상 그것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쪽에서도 무조건적인 단일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다만 박근혜 후보를 이겨보고 새누리당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구도에서의 단일화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같으냐를 당연히 확인할 겁니다. 따라서 11월 10일 날 발표하신다고 하는 그 정책 비전 방향이 저희한테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이 단일화 정책 비전이 더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부터 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하고 정책 비전이 발표되면 그것이 과연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 앞에 내놓고 있는 것과 얼마나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트랙이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돼야 될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반드시 무슨 선후의 문제로 절차적인 선후의 문제로 이렇게 보셔서 11월 10일을 못 박아야 되는 거에는 좀 공감이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당시에 10년 전에 11월 5일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됐고 23일에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11월 10일 이후로 안철수 후보 측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은 11월 25일, 26일이 이제 후보 등록인데 그 뒤로도 단일화 협상이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일찍 시작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늦게 시작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어도 투표용지에 단일화했다는 후보 2명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데드라인을 저희는 후보 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다른 정략적인 생각이 없다면 책임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끝내서 국민들 앞에 정책 비전 방향이 같은 후보가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정치인의 책임이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두 분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 아래 오늘 이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것을 제안을 드린 거죠. 예. 자, 그 투표용지 관련해서는 아마 12월 초부터 인쇄가 되니까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선에 대해서요. 네. 민주당 안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목희 본부장 같은 분은 경선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그랬고, 또 일각에서는 뭐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그 기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대변인이시니까 어떤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지금 그 논의조차도 열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그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경선을 통해서 결정한 후보를 정말 몇천 명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그 당내 반발과 허탈한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선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는 건데, 이에 대해서 파트너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측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아무 뭐 쓸모가 없는, 우리끼리만 방침을 정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 측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고요. 경선 여부는 그것도 역시 논의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